자, 이번에 볼 부분은 수능 특강 19강의 3번 문제입니다. 3번 문제 유형은요, 글의 제목 문제고요. 이 글의 제목 문제는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는 대입학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제 대입학 문제가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왜냐면 원서 그대로 따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대입학 문제는요,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을 쓰지 않습니다. 즉 연계가 안 되는 유형이에요. 간접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간접 연계는 사실상 비연계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처음 보는 지문을 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문제 자체는 쉬웁니다. 왜냐하면 이 제목 대입학 문제 자체가 정확한 독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. 전반적인 어떤 감을 통해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문 해석을 다 못하더라도 맞출 수는 있는 문제긴 합니다. 근데 제목 문제가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학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제목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.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. 근데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, 6월달, 9월달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져요. 이 글의 제목 문제가 보통 글의 주제랑 많이 비교가 돼요.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선택지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다릅니다. 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. 이 범위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. 근데 글의 제목 문제는 선택지에 뭐가 들어가는, 물론 이제 주제랑 비슷하게 가기도 하지만 비유가 들어갑니다. 가끔씩 비유가 들어가고 은유가 들어간 분이 많기 때문에 함축성이 좀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. 근데 함축성이 띄게 되면 선택지가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. 넓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틀린 답을 많이 체크를 해요. 틀렸다고 생각하고 제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제 같은 경우는 딱 맞아야 돼요. 넓어지거나 좁혀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제목 문제만큼은 넓어져도 괜찮아요.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. 자, 문제 풀게요. 자, 글의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. 자, 1796년 그리니치에서 천문학자 이 마스켈린이라는 친구는 디스미스합니다. 디스미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. 여기서는 해고하다는 의미로 쓰이고요. 보통 무시하다는 의미도 많이 씁니다. 자, 그의 조수였었던 이 케네브룩이라는 친구를 자릅니다. 왜 잘랐느냐? 이유가 나와요. 이 조수였었던 케네브룩은 스텔라 트랜짓이라고 하는 거를요, 재는데, 이 스텔라 트랜짓이 뭐냐면은 별이 만원경의 시야를 통과하는 그런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별의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, 요거를 이 마스켈린이 했던 것보다 1초 정도 늦게 관찰해요. 뭐가 발생하죠? 두 사람 사이에 오류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. 발생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겼죠. 그래서 해고하게 돼요. 자, 이 마스켈린 친구는요, 확신하게 됩니다. 1794년 내내 일단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자신과 자신의 조수가 했던 관찰, 시간을 관찰하잖아요. 이 관찰한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1795년 8월 달에 이 조수였었던 케네브릭이 어떻게 이제 하고 있었나를 알고 봤더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. 얼마나 늦게? 이 마스켈린보다 0.5초 정도 뒤에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. 뭔가 좀 짜증이 났겠죠. 그 전까지는 똑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케네브릭이라는 친구가 0.5초 정도 뒤에 기록을 한 거예요. 오류가 발생한 거죠. 자, 그의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, 이 오류에 쏠리게 돼요. 그리고 아마도 이랬을 거야. 추측이 들어가는 거죠. 분명히 이 마스켈린이 그 오류를 분명히 수정하려고 분명히 노력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의 관심은 이 오류에 쏠리게 됐고요. 그는 이 오류를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. must pp, 과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를 나타낸 이 에러를요, 이 오류는 커지게 됩니다. 뒤에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점점 커지게 돼요. 언제까지요? 1790년 1월 달에 이 오류가 무려 0.8초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 0.8초까지 늘어날 때까지 점점 늘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마스켈린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의 조수를 해고하게 됩니다. 왜 그랬느냐? 이런 이유가 있어요. 이 에러는요, 0.8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컸답니다. 이유가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런 관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대요. 무엇을요? 시계 보정이요. 그리고 시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가 시계에 의존하느냐? 다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찰이 이 만든 시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시계를 만드는 이 어떤 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류가 나면 안 돼요. 얘가 오류가 나는 순간
이 시계를 기반으로 해서 했었던 모든 관찰 시간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글의 내용은 어렵진 않았는데 맨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. 도치가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. 보통 도치하면은 주어 자리에 주어가 아닌 녀석이 왔을 때 도치가 많이 됩니다. 보통 주어로 올 수 있는 경우는 명사랑 대명사밖에 없어요. 이 명사나 대명사가 아닌 녀석들, 여기처럼 전치사구라던가 부정부사구라던가 부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온리 플러스 부사 절구가 나오면 도치가 많이 발생돼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치사구 도치는요,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전치사구가요, 단독 전치사구가 아니라 이 depend upon이라고 하는 수거를 이루는 전치사구예요. 그러니까 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. 자, 원래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돼요. 그쵸? The calibration of the clock이 주어가 되고요. depended가 동사가 되고 뒤에 나오는 upon such observations가 연결되는 거예요. 근데 이 upon such observations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왕 강조한 김에 주어 동사 도치까지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전치사구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. 1번입니다. 자, 학문적 논쟁을 중재하는 법. 이 메디에이트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수능에 좀 나오긴 했던 단어예요. 외우시기 바랍니다. 자, 학문적 논쟁을 중재하는 법. 당연히 아니죠. 2번. 자, 프리시전 하면 정확성이라는 단어입니다. 뭔가 좀 필요 와요. 그쵸? 자, 천문학 관찰의 핵심 요소로서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3번. 갈등 관리. 모든 분야에서의 중요한 기술. 둘이 싸운 건 아니죠? 3번 탈락이고요. 4번. 근대과학의 출발점으로서 천문학. 천문학 얘기 나옵니다. 키워드긴 해요. 근데 근대과학의 어떤 출발점이다? 이건 아닙니다. 자, 5번 하나둘씩 어려운 점이요. 별 관찰에서 천문학자 겪는 어려움.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. 오류도 발생하고. 근데 그 내용이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어요. 자, 정답은요.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2번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을까요? 일단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뭐 1화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. 그렇죠? 내용 일치 불일치 좀 가능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휘 추론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뭐 was convinced. 그 다음에 discrepancy 한 단어가 굉장히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예요. 차이란 단어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?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습니다. 이 빈칸 앞에 부정어, 어휘 앞에 부정어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죠. 그 다음에 correct라든가 increased, serious 다 어때요? 반의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충분히 어휘 문제로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. 근데 물론 지문이 약간 쉽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 나와 있는 두 문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연계된 포인트가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